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전개가 된 항일의병운동과 항일의거 활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리고 마지막 항일의거 활동입니다. 그럼 먼저 을미의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의병이 전개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1895년 을미년에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을미사변이고 두 번째는 이후 을미개혁 때 시행이 된 단발령입니다. 을미사변에서 조선의 왕비였던 민비, 즉 명성 황후가 일본인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이후 을미개혁에서는 상투를 자르라고 했던 이 단발령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 결과 1895년부터 여기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을미년에 의병운동이 전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그럼 이어서 을미의병의 전개 과정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미의병에는 유생, 즉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 양반들이 주도를 해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양반 유생 의병장으로는 유인석, 이소웅 등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의병 활동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지게 되니까 그 밑으로 동학의 잔여 세력 그리고 일반 농민 등이 이 의병에 가담을 하고 친일 관리라든지 또는 일본 기관을 공격하는 의병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을미의병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1896년 아관 파천 이후에 이 단발령이 철회되고 그리고 고종이 직접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림에 따라 을미의병은 자진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을미의병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산된 의병 그리고 농민 일부가 이 활빈당을 조직을 해서 계속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 활빈당은 홍길동전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살려주는 당으로 활빈당의 활동이 을미의병 종료 이후에도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을사의병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사의병은 이름 그대로 을사년에 중요한 늑약 하나가 체결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05년에 을사늑약 체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 여기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어남으로써 1905년에는 을사의병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개 과정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민종식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최익현도 이 을사의병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최익현은 이전에 흥선대원군 하야상소를 올리게 되고 그리고 1870년대에 개항을 할 때쯤이면 외양 일체론을 주장함에 따라 개항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의병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익현은 나중에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이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일살에는 최익현이 단식 투쟁을 하다가 죽었다 이런 소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식은 단 2일 정도였고요. 나중에는 이런 지병이라든지 체력의 저하로 인해서 70이 넘었던 최익현이 이 스시마 섬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을사의병에서는 좀 다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체로 의병장들은 이런 양반 출신의 사람들이 주로 의병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을 하고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신돌석입니다. 최익현, 민종식 이런 이름과는 다르게 신돌석 뭔가 구수한 느낌이 나니까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돌석이 아주 크게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을사의병이 쭉 전개되다가 1907년에 이 정미의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1907년 헤이그 특사를 배경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일 신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 각서에서 경비를 절약하고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게 되고 그 결과 1907년에 이 정미년에
정미의병이 전개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미의병에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이 해상 군인의 참여로 전투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의병장이나 의병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미의병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이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게 됩니다. 아간파천 이후에 지방의 23부가 13개의 도 13도로 나뉘었다라고 배워봤는데요. 전국에서 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는 양반의 이인영 이 총대장으로 활동하고요. 또 군사장으로는 이 허위라고 하는 또 양반 출신의 인물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게 되니까 각국 영사간에 우리 정미의병의 13도 창의군 부대를 국제법상의 합법적인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미의병이 전개됨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이익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13도 창의군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08년 이 서울로 진격해서 공격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고 13도 창의군에 약 1만여 명이 집결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1만 명 중에 이 해상 군인이 3,000명 정도 거의 10분의 3 정도가 이 해상 군인이 참여함에 따라 전투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이 전개되게 되는데 먼저 군사장 허위가 이끄는 300명의 선발대가 동대문 삼신리파까지 진격을 했다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 뒤에 오던 이런 본대 후발대가 또 각지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선발대를 지원해주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거의 실패의 분위기가 드러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인영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결과 부친상을 하러 고향으로 또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서울 진공작전이 일본군에게 패배하면서 실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미의병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대대적인 의병 토벌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른바 작전은 남한 대토벌 작전이 1909년 약 2달 동안 전개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남한 쪽에 있었던 의병들이 거의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병 부대가 초토화되고요. 심지어는 양민들까지 학살하게 됩니다. 의병이 양민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양민이고 누가 의병인지 모르고요. 의병인지. 그리고 또 이런 양민들이 의병들에게 물자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양민들까지 무참히 학살해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거의 우리 남한 내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내에서 의병 활동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일부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독립군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항일 의거 활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 운동을 단체로 움직인다면 이 항일 의거 운동은 정의를 내세워서 개인이나 소수 그룹으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을 파괴하는 그런 활동이 항일 의거 활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와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에는 이 오적 암살단이 조직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는 기산도 등이 이 단체를 조직을 했고 이름 그대로 이 을사오적,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등등의 암살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근택의 집을 습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1년 뒤에 1907년에는 오적 암살단의 흐름과 비슷하게 이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되게 됩니다.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은 나중에 대종교를 창시하는 이 대종교회의 교조 나철 그리고 또 오기호 등이 이 자신회를 1907년에 조직을 했고요. 이들도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의거 활동의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인 외교 고문 이 스티븐스가 대한제국에 파견이 되었다라고 배워봤는데요. 스티븐스는 좀 친일적인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6개나 받게 됐고 해외에서 한국 지배에 대한 뭔가 좀 유리한 의견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스티븐스가 미국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한국인들이 매우 기뻐한다. 그리고 또 한국에게 매우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스티븐스를 사살하기 위해 나서게 된데 그 사람이 바로 장인환 그리고 또 전명운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장인환 전명운이 같이 토의 모의 토론을 해서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러 가자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되거든요.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어느 기차역에 내리게 되니까 대기하고 있던 전명운이 스티븐스를 향해 총구를 겨누게 됩니다. 그런데 총이 불발되게 되면서 스티븐스와 몸싸움, 즉 육탄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서로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다가 나중에 장인환이 이 스티븐스 앞에 더 도착을 하게 되는데 스티븐스에게 총을 3발 쏘게 됩니다. 한 발은 여기 전명훈에게 맞게 되고요. 2발은 스티븐스가 맞게 됨에 따라 스티븐스가 사살되게 됩니다. 나중에 전명훈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 장인환은 10년 정도의 형을 살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 장인환은 1930년에 뭔가 조금 지병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서 투신 자살을 좀 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보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장인환 전명훈의 의거를 계기로 미국 교민단체가 통합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각자로 또는 떨어져서 활동하지 말고 우리 미국 교민들끼리 뭔가 조금은 독립활동, 예국활동을 이어나가자는 뜻의 이들의 활동을 계기로 미국 교민단체가 통합되어 1910년에는 미주 지역에 이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 또는 안중근 장군의 의건데요. 안중근 의사는 이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 대한제국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사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동양의 평화에 대한 이 논설문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양평화론입니다. 이 리순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한중일의 국제 도시로 만들고 또 한중일의 공동화폐 또 공동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동양의 평화를 이어나가자 이런 논설이 동양평화론인데 이 동양평화론은 완전히 완성되지는 못하고 나중에 1910년에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함에 따라 아쉽게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재명 의사의 의거입니다. 이재명 의사는 1909년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게 되는데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1910년 사형을 당하시고 순국을 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체로 크게 움직이는 항일 의병 운동가 또 개인 또는 작은 그룹으로 요인 암살, 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했던 항일 의거 활동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